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다만 일반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줄어들며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비중은 소폭 떨어졌는데 이에 정부는 부채 총량 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등으로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이른바 역직구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역직구 수출액은 총 9억 8,5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지난해보다 45.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요 역직구 수출 품목은 의류, 화장품, 패션, 잡화 순으로 나타났고 관세청은 내년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역직구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이 늘고는 있는데 한때 급격히 증가했던 제주 지역에서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2억 3,20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말보다 1.7% 증가했다고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면적으로는 전남과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서울 지역이 11조 원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화력발전소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화력발전소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 3건에서 입찰가는 사전 모의에 낙찰받거나 또 낙찰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수법으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 13곳에는 과징금 3억 3천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요즘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박스권에 갇힌 모습에 매일매일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코스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니까 월간 수익률 변동성에서 조사된 17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탄핵 가결 이후에 상승폭을 꾸준히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코스피 꽤 올라온 코스닥, 거기다가 환율은 오늘 장 개장과 동시에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편안한 주말을 위해서 오늘장 내일장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봅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금 2035.38포인트 보이고 있습니다. 0.02% 약보합권인데요. 0.35포인트만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그래프로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저가는 2032포인트 장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12시 전에 2037.18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좀 하락 쪽으로 추세가 잡혀 있다가 지금 상승 반전을 하려고 하지만 쉽게 가진 못하는 좀 답답한 오늘도 박스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시도록 하죠. 오늘 기관만이 삽니다. 1,346억 원 기관의 순매수가 보이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는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696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도 656억 원 팔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2거래일째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또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 기관의 매수 주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릅니다. 0.39% 상승한 618.33포인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중 흐름들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가는 617포인트고요. 장 초반에 62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저가는 616포인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개인이 팔고 기관이 팝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장에서 2,67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 매도, 개인도 1,100억 원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째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또 매수 주체로 나서긴 했는데 매수세가 강하진 않은 모습이고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후장 들어서 기관이 좀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 지금 36억 원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업종과 마감 전략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오인은 과연 오늘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줬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나타나고 있죠. 먼저 메리츠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연초 중소형장 대비한 강력 매수라고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미국 연말 랠리 4분기 어닝 시즌 앞두고 완만하다. 이미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올라 있고요. 연말 연초 국내 증시도 종목 장세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일 부장입니다. 연말 랠리의 가능성 주도주 찾기에 주력해보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로 가봅니다. 김민수 부장 산타가 와줄까? 라고 의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와줬으면 좋겠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시장 안도랠리 중 쉬어가기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중 제일 마지막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투자 전략이 시장 안도랠리 중 쉬어가기 흐름이라고 한 줄 전략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이뤄냈어요. 사실 그게 미국장의 영향이든 아니면 국내장만의 어떤 특성이든 일단 지수는 어느 수준까지는 일단 올라온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게 연말 랠리다 또는 연말의 어떤 수익률 차원 이런 것들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불확실성들이 가라앉았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죠. 국내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 불안한 전국 문제, 또, 글로벌리 눈으로 좀 돌리면 결국에는 이제 집권당이 바뀌는 사태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 또는 대립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유가 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했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감산으로 이끌어낸 부분들이 유가 안정화도 왔고요. 근데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030포인트를 넘겼어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62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7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50포인트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최근 바닥 저점이었던 직전 바닥은 11월 달에 나왔었었는데 이게 한 1980포인트, 그 전에 6월 달에는 이제 1890포인트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준 대비해서도 1890 단순하게 19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130포인트 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스닥 대비해서 대형주들이 끌어온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지수 차원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업사이드도 제한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운사이드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장세에서는 역시나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이 굉장히 좀 차별화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 최근에 거의 이제 IT라든지 특히나 삼성전자의 독주가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올라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중소형주 반등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종목 안에서는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반등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업종은 성장주에서 대표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던 업종입니다.
그런 것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조금은 해소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수 차원의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을 대안으로 해야 되냐? 당연히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는 건 유효하다. 왜냐하면 연초까지는 이제 종목별로는 수익률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지수 차원에서는 역시나 크게 굵직하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군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IT, 화학, 철강, 수출주, 자동차 업종 이렇게 연구원님이 꼽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IT, 화학, 철강은 제가 이 시간마다 거의 지금 한두 달 동안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두 달 동안 IT, 화학, 철강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뭐 IT가 주가 되겠지만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로에 서실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못 올라온 이 다른 낙폭과대 업종을 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이제 구간이 명간이다. IT, 화학, 철강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좀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쪽에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IT, 화학, 철강 플러스 자동차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자동차 업종은 역시나 이제 통으로 묶으면 수출주지만, 자동차 업종도 역시나 이제 환율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출주 플러스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달러화 강세가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염료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경인양행 같은 경우 국내 최대 염료 업체이자 이 휴대폰 특수 염료 쪽도 스마트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IT 소재 업체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변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보면 뭐 사카린 회사라든지 뭐 특수 도료 쪽 이런 회사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신사업 쪽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인양행이 지금은 뭐 이런 단순 소재 쪽일지 모르겠지만 화학 소재 쪽,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IT 소재 쪽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존의 사업군들은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신사업 추가되면 당연히 성장성이 있을 거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 충분해 보인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한 3,1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100원 수준 정도 하면 3,100원 수준 정도가 아니죠. 한 4,100원 정도 수준 정도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4,100원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기까지 큰 폭으로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업 본다면은 한 4,00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슬슬 분할 매수하셔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4,500원 정도 뭐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500원에서 만약에 손절 라인 이탈되면 밑에서 좀 다시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인양행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요. 엄선된 종목들 저희가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이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았는지 베스트 탑3부터 살펴봅니다. 자, 먼저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의 종목 삼천당제약 선미입니다. 18.4%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2위, 1위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진이 동일하죠, 이름이랑.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인데요. ST로 28.1% 그리고 SM코어로 35.9%의 수익률, 1, 2위다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 밸리 지점으로 가봅니다. 김기범 대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대리님께 한 종목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본 뒤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기범 대리는 세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 다 높은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테스나로 9.7%, 그리고 아모텍으로 11.4%, 엔디포스로는 12.6%의 수익률입니다. 대리님, 이 세 종목 단순 계산 그냥 평균치로만 내봐도요, 10%가 평균이 넘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한 미소를 좀 짓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더 갈지 아니면 지금 이익 실현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유할지 아니면은 이익 실현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테스나 같은 경우인데요. 5일선을 좀 최근에 하회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게 아닌가 지금 보이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 자체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포트 종목 교체를 위해서라도 오늘 좀 매도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엔디포스 제가 추천드린 거 14,000원대 돌파를 하고 좀 가격 및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죠. 다음 주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주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신규 매수보다는 지속 보유 전략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모텍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장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2,200원 정고점을 향해서 지금 뭐 순항하고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역시 상승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다만 최근에 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보유 전략 및 주가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테스나만 지금 포트에서 좀 제외시키는 겁니까? 매도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종목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포트에 이제 두 종목 남고요. 한 종목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빕니다. 넣으실 거예요, 오늘 종목?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지. 금일 추천 드릴 거는 우진 플라임입니다. 네. 기존에 그 자동차라던가 이제 편중이 되긴 했지만, 최근에 뭐 IT, 가전제품 등에 이제 필요한 그런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국내에는 LS 엠토론이라던가 동신유압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MS 1위 업체입니다. 약 40%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2016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89%가 성형기 쪽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형기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공장 이전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존의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해 지금 이전을 한 거고요. 그와 이제 맞물려가지고 해외 매출이 좀 많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기준으로 한 38% 정도가 해외 쪽으로 좀 매출이 가고 있고요. 특히 대부분 그런 과정들이 아웃소싱을 많이 줬는데 그런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 아웃소싱 비중을 많이 낮췄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실적 부진 때문에 뭐 재무제표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올해 좀 이제 정상화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 2017년, 18년부터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봐도 지금 PER 거의 8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금일 790억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8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년 실적 뭐 예상치긴 하지만 적용을 하면 5배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적이라던가 특히 특정 섹터의 1위 업체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추천을 강하게 드리고요. 매수가는 금일 가격 7,930원, 7,900원대이면 다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5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7,000원 하회를 할 경우는 손절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밸리지점 김기범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종목 컬렉션까지 일부 함께 했는데요. 잠시 뒤 2부에도 알찬 소식들 준비가 돼 있죠. 먼저 오늘장 이슈입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연말랠리 증시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칼럼 GFM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연말랠리와 강달러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주식탐탐 이재모 팀장과 함께 좀 심심한 시장에 오를 만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의 신 박혜리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28명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모여 자웅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밤 11시 트레이더들은 본인의 실제 투자금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현재 해외 선물의 신에서는 두 가지의 리그가 진행되고 있죠. 먼저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결승전만 남겨둔 배틀리그가 있고요. 또 시즌1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수익금으로 순위를 매기는 누적 수익 리그가 있습니다. 이 결승전을 앞둔 오늘 어떤 트레이더가 누적 수익 리그의 왕좌를 지켜내고 있을까요? 22일 23시 41분 기준의 누적 수익 리그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자동 매매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 박노주 트레이더가 9,083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외환영웅 안정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이 외환영웅 안정형 트레이더만의 특유의 근성을 발휘하면서 14,183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기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계달인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이 배틀리그 결승전 진출자 중에 한 명인데요. 누적 수익금은 16,85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마지막까지 여성 파워를 굳건히 발휘하고 있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근거 있는 매매를 통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수익금은 26,51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역시 리치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배틀리그 또 다른 결승전 진출자 중 한 명인데요. 이 누적 수익 리그 2위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만큼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금은 51,554달러의 압도적 수익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매매 내역과 또 상세한 전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검색창에 해외 선물의 신을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에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의 신을 클릭하시면 언제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 11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대망의 결승전이 열립니다. 새로운 해외 선물의 신의 역사가 쓰여지는 오늘 밤 11시 꼭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진정한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트레이딩의 액션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해외 선물의 신 박혜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